글이 들리는 밤에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슨 성스러운 기도라도 암송하듯이 장부책을 읽으면서 손을 들어서 기사의 목을 세차게 한번 치고 다음에 그의 칼로 등을 가볍게 쳤다. 그러는 동안 그는 계속 입속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이 예식이 끝나자 그는 한 여자에게 돈키호테의 칼을 채워주라고 했다. 그 여자는 대단히 민첩하고 또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일을 수행하였다. 예식이 차례로 진행되는 동안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새 기사님의 용맹을 이미 보았는지라 겨우 억제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칼을 채워주면서 천주님께서 나리님을 복된 기사님으로 만들고 전쟁하실 때 행운을 주시기를 빕니다. 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이후에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 알아두어야겠기에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아주 공손히 이름은 라 토로사이고 산초 비엔나야 광장에서 사는 톨레도의 구두수선장의 딸이며 어디 있든지 나리를 돕겠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겠노라고 하였다. 돈키호테는 다음부터는 귀부인의 칭호를 사용하여 도냐 토로사라고 하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 여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에 다른 여자가 그에게 박차를 달아주니까 그는 칼을 채워준 여자에게 한 말과 거의 꼭 같은 말을 그 여자에게도 하였다. 이름을 물으니 몰리네라라고 대답하고 안데케라의 정직한 방앗간지기의 딸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 여자에게도 귀부인 칭호를 사용하여 도냐 몰리네라라고 하라고 청하고 힘껏 호의를 베풀 것을 다시금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미증유의 예식이 초속도로 끝이 났을 때 돈키호테는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달리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곧 로시난데에게 안장을 얹어 올라타고 자기에게 기사의 칭호를 수여해 준 그 친절에 대해 거듭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어찌나 갑작스러웠는지 그 뜻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 주막 주인은 더 말썽 없이 그를 주막에서 나가게 하려고 역시 그럴싸한 말로 그러나 좀 짧게 대꾸를 하고 숙박료도 받을 생각을 않고 앞길에 그가 무사하기만을 빈다고 쫓아내버렸다. 기사의 칭호를 받은 기쁨에 말 안장의 복대가 끊어질 정도로 흥분한 돈키호테는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고 주인이 말해준 필수품, 즉 돈과 몇 벌의 속옷을 준비하기 위해 일단 집으로 돌아가 시종도 한 사람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기사의 시종꾼으로서는 매우 알맞은 소작인 한 사람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말머리를 집 쪽으로 돌렸다. 로시난데는 고향 땅의 목장 냄새라도 맡은 듯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 굽을 놓으며 달리는 것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오른쪽 숲속에서 누군가의 울부짖는 것 같은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 기사단이 지워준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이처럼 빨리 주신 하늘의 뜻이 고맙도다. 이로써 나는 고귀한 욕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으리라. 이 소리는 분명히 구원의 손길이 없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부르짖는 소리다. 하고는 고삐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로시난데를 몰았다. 숲속으로 약간 들어가 보니 박달나무에 말 한 필이 매여 있고 또 다른 나무엔 14살쯤 된 소년이 웃도리를 발가벗긴 채 묶여 있었다. 소리를 치는 사람은 그 소년이었다. 소년이 이런 꼴을 당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한 건장한 촌사람이 혁대로 소년을 후려갈기고 있었으며 때릴 때마다 입을 다물고 눈을 크게 떠! 하고 되풀이에 소리쳤으며 소년은 다신 안 그럴게요. 나리 맹세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 다음에는 양을 더 잘 보살피겠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돈키호테는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악스런 기사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를 않소. 말을 타고 창을 잡으시오. 귀하가 비겁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촌사람은 투구철갑 차림을 한 사람이 자기 머리 위로 창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젠 꼭 죽었구나 하고 겁이 나서 얌전하게 대답했다. 기사날이, 제가 벌을 주고 있는 아이는 저의 하인이올시다. 이 애가 하는 일은 이 부근에서 먹이는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온데 이 애가 하도 조심성이 없어서 하루에 한 마리씩은 꼭꼭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놈에게 벌을 주었더니 이놈이 일삭을 안 주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천주님께 맹세코 저 애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 촌놈아? 우리 머리 위에 빛나는 태양을 걸어 맹세하건대 정말 이 창으로 푹 찌르고 싶다. 당장 아무 말 말고 삭슬 줘. 만일 안 주겠다면 우리를 다스리는 천주님께 맹세코 너를 없애버릴 테다. 빨리 풀어주어라. 농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소년을 풀어주었다. 돈키호테는 아이에게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받기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소년은 한 달에 7레알씩 9달치를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돈키호테는 합계를 하여 63레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농부에게 당장 목숨으로 갚기 싫으면 그 돈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농부는 벌벌 떨면서 지금의 자기 형편과 맹세했던 것을 들어서 돈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구두 3켤레 해준 값하고 2번 병이 났을 때 피 뽑은 값을 합하여 1레알을 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나 구두 3켤레와 피 뽑은 대가는 억울하게 맞은 매와 상쇄시켜야 해. 왜냐하면 내가 해준 구두의 가죽을 저 애가 다 꿰뚫었다면 너는 저 애의 살가죽을 찢어 놓았고 저 애가 아플 때 이발사가 피를 흘리게 했다면 너는 저 애가 몸이 성할 때 피를 흘리게 했으니 말이다. 그런 거로 저 애는 너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기사날이, 곤란한 건 제게 지금 돈이 없어요. 안드레스를 저하고 집에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1레알도 빠짐없이 갚겠어요. 같이 집으로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을. 죽어도 같이 못 가요. 나 혼자 가면 바톨로뮤처럼 생껍질을 벗길 거예요. 아이놈이 말했다. 그런 일은 안 할 거다 하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그저 명령만 하면 명령을 존중할 테니까 저 사람이 기사 자격을 얻은 기사단에 걸어서 맹세를 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놓아 보내겠다. 그리고 돈을 갚는 것은 내가 보증을 서마. 나리님, 똑똑히 알고 말씀을 하셔요. 제 주인은 기사가 아니어요. 기사단에 가입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후앙 알루도라는 부자예요. 킨타나르에 살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알루도 가문에서도 기사가 나올 수 있겠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이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사가 될 가능성이 퍽 많아. 옳은 말씀입니다만, 안드레스가 말했다. 제 주인은 땀 흘려 일한 값도 주지 않는 사람이니 도대체 무슨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단 말입니까? 안드레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나하고 같이 가자고. 온 세상에 있는 기사도에 걸어 맹세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을게. 더는 필요 없다. 돈키호테는 말했다. 그러나 주겠다는 돈은 꼭 지불하도록 해. 만약 안 그랬다가는 다시 찾아내서 혼을 내줄 테다. 도마뱀보다 더 잘 숨어도 찾아낼 테다. 너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불의와 사악을 모조리 뿌리 뽑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것을 기억해둬라. 그렇게 하면 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다. 천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말한 벌을 생각해서 맹세코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는 말을 마치자 로시난데에게 박차를 가하고 잠시 후에 그곳을 떠났다. 농부는 그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숲을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자 하인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예, 이리 와.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저분의 명령대로 내 빚을 갚아주마. 꼭 그럴 줄 알았습죠. 하고 안드레스는 말했다. 저 훌륭하신 기사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좋아요. 저런 분은 1000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꿋꿋하고 정직한 판사니까요. 날이 제게 돈을 안 갚았다간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네, 글이 들리는 밤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